안녕하십니까? 대전고등검찰청 수사사무관 출신 형사전문 대전 이병창 법무사입니다. 실제 사건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실화소설을 통해 형사사건의 맥을 짚어보는 형사전문 이병창 법무사의 형사실무 픽션 시간입니다. 지난 32년 9개월의 검찰 수사관 생활 동안 제가 수사 현장에서 마주한 기록들은 때로 날카로운 칼날이었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지키는 단단한 방패였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최근 신문기사에 보도된 실제 무고 사건을 바탕으로 제가 현장에서 겪었던 실무적 직관과 수사기법을 투영하여 재구성한 단편 소설입니다.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죽은 기록의 부활. 대전 서구 둔산중로 138 주은 오피스텔 702호. 창밖으로는 퇴근길 차량의 전조등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지만 사무실 안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내 앞에 앉은 30 초반의 남성 김진우 가명 씨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최근 신문에 보도된 대학가 자취방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되어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법무사님, 정말 전 아닙니다. 합의 하에 만난 건데 갑자기 강간이라니요. 경찰은 이미 제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가 내민 수사 접수 통지서 위로 눈물이 툭 떨어졌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그 자체로 유죄의 강력한 증거가 된다. 피의자가 아무리 결백을 주장해도 수사기관은 이를 파렴치한 변명으로 치부하기 일쑤다. 나는 32년 9개월간 검찰 수사관으로 근무하며 익힌 본능으로 서류를 한 장씩 넘겼다. 내 눈은 화려한 수식어가 아닌 보이지 않는 곳에 숨은 기록의 맥박을 찾고 있었다. 진우 씨 수사 기록은 입이 없지만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침묵 속에 숨겨진 진실을 깨워야 합니다. 나는 우선 사건 당일의 행적을 초 단위로 복기하기 시작했다. 여성이 주장하는 범죄 장소는 대학가 인근의 다세대 주택, 즉 진우 씨의 자취방이었다. 여성이 그 집을 나선 시각은 새벽 3시경. 그녀는 경찰 조사에서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듯 빠져나왔다고 진술했다. 나는 이튿날 새벽 직접 현장으로 향했다. 낡은 빌라들이 밀집한 골목은 가로등 불빛조차 희미했다. 나는 수사관 시절의 습관대로 피해자가 도망쳤다는 동선을 따라 직접 걸어보았다. 빌라 공동현관을 지나 골목 초입에 이르렀을 때 인근 주택 높은 곳에 설치된 사설 방범용 CCTV 하나가 내 눈에 들어왔다. 경찰이 미처 확보하지 못했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지나쳤을 법한 위치였다. 관리인을 설득해 확인한 영상 속에서 첫 번째 균열이 발견되었다. 여성이 빌라 공동현관을 빠져나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녀는 도망치듯 뛰어나오기는커녕 현관문 유리창을 거울 삼아 멈춰 서서 흐트러진 머리칼을 차분히 정리하고 있었다. 심지어 스마트폰을 보며 가벼운 미소를 짓는 듯한 실루엣까지 포착되었다. 극도의 공포에 휩싸인 피해자의 모습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평온함이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최근의 성범죄 판례는 피해자다움의 정형화를 경계하기 때문이다. 이제 남은 것은 수사기관이 쥐고 있는 고소인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였다. 물론 피의자 신분인 진우 씨가 그 기록을 등사해 올 수는 없다. 하지만 나는 32년 경력의 노하우로 다음 단계의 수를 읽었다. 나는 진우 씨에게 경찰 조사 당시 수사관이 던졌던 질문들을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기억해내라고 독려했다. 수사관의 질문은 대개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구성된다. 진우 씨, 수사관이 혹시 사건 직후 고소인의 행적이나 메시지에 대해 묻지 않던가요? 아주 사소한 질문이라도 좋습니다. 진우 씨가 머리를 쥐어짜며 대답했다. 아, 수사관이 슬쩍 물어보더군요. 혹시 고소인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한 적이 있느냐고요. 저는 그런 적 없다고 했지만 수사관의 뉘앙스가 이상했습니다. 바로 그것이었다. 나는 즉시 검찰 실무 기재례에 따른 치밀한 의견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고소인의 휴대폰 포렌식 자료 중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경제적 동기가 숨어있음을 강하게
시사하며 보안 수사를 강력히 요청했다. 특히 대법원 판례를 원용하여 피해자 진술의 객관적 모순과 무고의 개연성을 조목조목 짚어냈다. 결국 나의 전략적인 압박과 치밀한 법리 검토는 검찰의 보안 수사 지휘로 이어졌다. 다시 진행된 포렌식 정밀 분석 결과 사건 발생 직후 여성이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가 드러났다. 이제 이번 달 카드값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 한 건 제대로 걸렸거든. 합의금 얼마 부를지 같이 고민 좀 해줘. 이것은 성범죄가 아니라 기획된 경제적 약탈이었다. 32년 넘게 수많은 범죄자를 추적하며 느꼈던 그 서늘한 감각이 적중한 순간이었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성벽은 진실의 정을 맞자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결국 여성은 자신의 허위 신고를 자백했다. 진우 씨에게 혐의 없음 결과가 통지되던 날, 그는 내 사무실 소파에 엎드려 아이처럼 통곡했다. 검찰 수사관 생활 32년 9개월, 그 기간 동안 내가 지켜온 기록들이 한 사람의 인생을 절벽 끝에서 끌어올린 순간이었다. 나는 창밖에 짙은 감청색 밤하늘을 보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기록은 죽지 않는다. 다만 누군가 그 숨겨진 목소리를 깨워주기를 기다릴 뿐이다. 에필로그. 억울한 누명은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재앙과 같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기록 어딘가에 숨어있기 마련입니다. 형사 전문 이병창 법무사는 독일, 호주, 프랑스, 일본 등 해외에 계신 재외국민들께서 국내 형사사건으로 고통받으실 때도 이와 같은 치밀한 분석과 실무적 노하우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렸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32년 9개월의 검찰 수사관 경력과 연륜으로 당신의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